자, 금융위원회가 어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 금융안정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볼 수 없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주택 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증가세가 확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했냐? 그게 아니죠. 정부가 가계부채를 굉장히 이렇게 올가맸죠. 왜?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바람을 잡았죠. 그래서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다 알다시피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탑급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도 가계부채가 증가세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역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언론에는 요 근래 주택담보대출 이자 얼마나 더 오르나 가계부채에 빨간불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죠. 대출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PF 대출 연체로 인한 뱅크런 우려 등이 지금 계속 불안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부채까지 또 올라가고 있다. 연체율은 계속 늘어간다. 우려된다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이라는 사람도 B2를 막더니만 이제 B2족을 보호하고 있다. 정책이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원조차도 지금 위험하고에 버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사람 요즘 윤 정권 들어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죠. DSR 원칙 절대 안 흔들린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거듭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DSR 비율이 절대 안 흔들리는데 보금자리론에 있어가지고 정부 스스로가 DSR 규칙을 풀었잖아요. 전세금 반환 상환금 대출도 DSR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DSR 절대 안 푼다는 말은 그냥 말뿐인 거죠. 그래서 엊그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계부채 우려가 훨씬 심하게 지적이 됐대요.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서 그간의 정책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봤는지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창용이가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지만 언급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지적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이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집어서 말하고 특정 대상 그것도 정부와 금융당국을 정책을 대놓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언급했고 익명으로 작성되는 의사록 특성상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비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높은 가계부채 규모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향이 통화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이 더 우려된다. 최근 주택 관련 대출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준 거고
LTV, DTI, DSR 등을 감안하여 거시 건전성 정책의 규제 강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가계부채 추이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전체 가계대출 정기약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주택 관련 대출만 놓고 보면 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 불응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방향 간 적절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과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금융당국이 하는 게. 팬데믹 기간 중 위기 대응 정책이 주요 국가는 달리 통화 재정 정책에 더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민간 신용 누정이 가속화됐다. 이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 민간 부채 빠른 증가, 금융 불안전성 심화 등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물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재작년 그래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로 주요국 43개 중에 3등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점잖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세계 탑급의 부채 국가에서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금융통화위원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